그래도 몇 번 거절 의사를 밝히고 나니까 자기도 기분이 상하는지 남자친구도 더 이상 제게 가게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이 문제였어요. 아니, 제 입이 방정이었죠. 남자친구와 그런 일로 싸웠던 게 속상해서 제게 언니에게 말을 했었는데 언니가 그새 부모님께 그 말을 전했던 건지 저와 남자친구 사이의 일을 들으신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30이 넘은 딸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늘 걱정이셨던 부모님은 돈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 저를 탓하며 바보 취급을 하셨습니다. 너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랬다며. 근데 왜 싫다고 마다야 했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 다 결혼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준비되면 하자고 그런 거지. 결혼하는데 재고 따질 게 뭐가 있어. 둘이 마음 맞으면 그냥 하는 거지. 돈이야 결혼해서 모으면 되는 거지. 너는 뭘 그렇게 따지니. 우리도 다 월세에서 시작하고 결혼해서 돈 모았어. 남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하면 여자는 덥석 하면 되지.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엄마, 남자친구 지금 호텔일 그만두고 여기저기 전전하고만 있어. 자기 가게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너 그러다가 나이만 먹고 그때 가서 차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태 연애도 한번 변변히 못되던 애가 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너 좋다는 남자가 또 있겠니? 그리고 남자는 원래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생겨야 열심히 사는 법이야. 그러니까 너도 너무 사리지 말고 우선 결혼이나 해라. 자식 셋 중에 네가 제일 걱정인데 너 결혼 못하면 내 속에 나만 나겠니? 부모님은 언니와 달리 연애도 제대로 못해본 제가 노처녀로 늙을까 걱정이셨는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사실 저도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남자친구가 걱정이긴 했지만 큰 욕심이 없는 제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돈이야 어떻게든 벌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보채는 남자친구와 등 떠미는 부모님 사이에 시달리던 저는 결국 이른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저희 집에서야 저를 좋다고 해주는 사람이면 반대하실 생각도 없으셨기에 제가 먼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상황이었던 탓에 저는 무척이나 떨릴 수밖에 없었죠. 그 집에 찾아가기 전까지 남자친구의 집안 사정은 대충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새아버지가 생겼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새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자친구와 어머니 그리고 이부 동생까지 세 식구가 한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죠. 그래서 집안 가장으로 지내느라 모은 돈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대강의 사정은 알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 제가 들은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에 집안 얘기를 너무 몰랐나 싶기도 했지만 재혼 과정에 이부 동생이란 얘기 때문에 괜히 껄끄러울까 싶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먼저 사정을 묻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위아래로 형제가 있지만 얘기를 한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가족 얘기를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시어머니의 성향이 어떠신지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도 전혀 몰랐고 첫 만남에 저를 싫어하시며 결혼을 반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유, 장현이가 사진 안 보여주길래 뭐 얼마나 박세인가 했더니 얼굴은 그래도 저도 몸이 너무한 거 아니냐? 빵 만드는 일 한다 그러더니 만든 빵을 지가 다 먹는 거지. 뚱뚱해도 너무 뚱뚱하네. 이렇게 뚱뚱해서야 여자 고시나 제대로 하겠어? 엄마,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현채도 나름 귀여운데. 아니 창현이 네가 눈이 낮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지. 네가 너무 말을 안 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데려라 도와보라고 했더니 이건 봐주지도 못할 정도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 될 애를 저렇게 뚱뚱한 애를 데려올 수가 있니?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시자마자 얼굴을 찌푸리시더니 그날 처음 만난 저를 보며 모욕적인 언사를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77 사이즈의 통통한 몸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 정도로 욕을 먹을 일인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이죠.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들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저를 타박하고 제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세상에, 너 정말 재주도 좋다. 우리 아들이 워낙 그런 걸 안 따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아들을 꼬신 거냐? 들어보니 돈이 많거나 능력이 특출난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우리 아들 옆에 서 있으니까 우리 아들보다 더 커 보이는구만. 요즘 아가씨들은 굶어가면서 다들 자기 관리를 하던데 너는 눈앞에 보이는 대로 먹는 거니? 그렇게 먹어대면은 식비는 누구더러 감당을 하라고. 이건 뭐 너무 뚱뚱해서 임신이나 제대로 할 줄 모르겠구만. 자기 관리도 할 줄 모르고 뭐나 봐줄 게 없네. 이런 주제에 어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어? 나는 너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결국 그날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에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남자친구의 동생도 보지 못하고 나왔죠. 그런 자기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던 남자친구는 서둘러 저를 쫓아나왔지만 쫓아나와서도 제게 위로를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 왜 그러시지? 원래 우리 엄마가 되게 성격이 좋으시거든. 그래서 주변에 친구도 많고 사람 좋기로 유명하신데 오늘은 좀 화를 많이 내시네. 아무래도 엄마가 며느리 욕심이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 헨체리가 이해 좀 해라. 누가 들어도 시어머니의 막말이 문제였는데도 차마 자기 어머니를 욕하지는 못하겠는 건지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를 감싸고만 있었어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섭섭하고 속이 상하면서도 저도 바보같이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자기 관리를 못한 거 맞지 뭐. 아무리 이런 일 한다고 해도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힘들고 피곤하다고 운동도 제대로 못한 내 탓이지 뭐. 어머니가 화내실만 해. 그래, 현철이가 이해를 좀 해줘. 그나저나 엄마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걱정이네. 그래도 나는 너랑 꼭 결혼할 거 알지? 엄마는 내가 설득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자친구는 자기가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해 볼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그 말에 철석같이 믿으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멍청한 짓이 없지만 당시에 저는 뚱뚱하다며 어머니도 싫어하시는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남자친구에게 고맙기만 했습니다. 제정신이 바뀌었더라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한 집에 시집을 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됐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지 남자친구가 제 평생에 사랑해 줄만 알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에게 고맙기만 했었어요. 그 후로 시댁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저는 애가 닿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뚱뚱해서 싫으신 건지 반대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뚱뚱하다며 결혼 반대를 당한 이유로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강제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건지 바닥난 자존심에도 저는 예비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다행히 남자친구의 설득이 통한 건지 몰라도 한 달 만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다시 오라던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또 한 번 예비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우리 한달 만이지? 어서 들어와 봐라. 그날과 달리 저를 반겨주시는 듯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도 긴장된 마음을 조금은 풀 수 있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정말 허락해 주실 건지 유한 태도에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 잘 왔다.
내가 저번에는 너한테 너무 모질게 한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애인도 아니고 마누라가 날씬하고 예쁜 게 뭐가 중요하냐, 안 그러니?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네가 체격이 좋아서 다행이다 싶네. 너희 시동생이랑 인사해야지. 이리 들어와 말야. 제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제게 시동생을 소개하겠다며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셨고, 영문도 모른 채 예비 시댁 안방문을 열었던 저는 그 안에서 깜짝 놀랄 일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 너희 시동생이야. 애가 덩치는 이렇게 큰데 속은 아기예요. 지능이 7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속이 얼마나 여린지 몰라. 자, 인사해야지. 남자친구가 제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시동생은 지능이 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신지체 장인이었어요. 이런 일을 왜 미리 말을 안 했는지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에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정작 제가 정말 놀란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얘를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얘 때문에 식구들이 고생이 많어. 그동안은 나 혼자 돌봤는데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고 애가 너무 커버려서 나 혼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 웬만한 성인 남자도 애한테는 못 당해. 근데 너는 체격도 좋고 빵 만든다고 힘도 잘 쓴다며.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애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늙고 마른 나보다야 네가 낫지 않겠니? 원래 며느리들은 시집 오면 시댁일에 신경 쓰는 거야. 어차피 돈이야 남자가 매면 되는 거니까. 너는 이제 식구들 챙겨야지. 너 가게 한다고 돈 모은 거 있다며. 그걸로 당연히 가게 차려주고 넌 앞으로 살림하면서 시동생 좀 챙겨라. 다짜고짜 저를 보고 시동생을 돌보러 가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가게 차리겠다고 모은 돈을 남자친구에게 주고 저더러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니. 심지어 성인 남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지체아를 돌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걸 빌미로 결혼 허락을 하겠다는 게 황당하기만 했죠. 당황스러웠던 제가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려는데 그 순간 저를 본 남자친구의 이부 동생이 갑자기 제게 달려드는 겁니다. 마음은 어리지만 몸은 다 큰 성인이다 보니 본능을 이기지 못해 돌발 행동을 하려는 듯 했어요. 덩치도 크고 키도 한참 커서 존재만으로 위협적인데 제가 여자인 것을 알아보고 억지로 끌어안으려는 이부 동생 때문에 저는 놀라서 도망을 치려 했습니다. 서둘러 안방을 나가려고 문을 잡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저를 막아서며 제가 도망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어딜 가려고? 앞으로 네가 돌봐야 하는데 지금부터 친해질 생각을 해야지. 왜 도망을 가니? 왜 이러세요? 놔두세요. 저 일 그만둘 생각 없고 남의 자식 보부 노릇할 생각도 없어요. 이럴 거면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내보내주세요. 뒤에서는 저를 끌어안고 놔두지 않는 남자친구의 이부 동생과 앞에서는 저를 가로막는 예비 시모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무서워서 남자친구를 찾는데 정작 남자친구는 제가 공경에 처해 있는 그 꼴을 보고도 거실에 서서 저를 빤히 보기만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이 모든 상황을 남자친구 역시 동의했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 믿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 충격에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저를 붙잡는 두 사람을 밀치고 소리 지르며 그 집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가만히 있던 남자친구가 저를 뒤쫓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제게 되려 화를 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떡해? 당장 들어가서 엄마한테 사과드려. 기껏 결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해서 불렀는데 이런 게 어딨어? 그래 내 동생한테는 뭐하는 짓이야? 내 동생이 말 못하는 괴물이라도 돼? 장현 씨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 이런 말 한 번도 없었잖아. 나더러 갑자기 아픈 동생을 돌보라고? 이게 무슨 억지야?
그리고 내 돈으로 왜 장현식 가게를 차려줘?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그동안 착한 줄 알고 만났더니 그거 다 가식이었냐? 앞으로 가족 될 사이에 이렇게 할 거야 정말? 벌써부터 너 나 하면서 선 그으면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니? 장현씨야말로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런 거야? 자기 동생 돌볼 식모 필요해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냐고. 그건 아니지만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동생이면 자기 동생도 되는 거 아니야? 내 동생 좀 돌봐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야? 자기 동생은 자기가 돌봐야지.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고 내 돈으로 가게를 차려달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거야 원래 바깥 일은 남자가 하는 거니까. 현재 네가 가게를 열고 싶다곤 했지만 솔직히 네가 그거 했으면 얼마나 벌겠어. 그리고 내가 가게 잘 되면 나중에 너 가게까지 차려주겠다니까? 그때까지라도 집에서 내 동생 좀 돌봐주고 하면 좋잖아. 나도 너를 평생 고생시키겠어? 그냥 엄마가 만족하실 때까지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시설 같은 데 보내면 되잖아. 나도 우리 엄마 마음 돌리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나마 체격 좋아서 몸 잘 쓴다고 하니까 너를 받아주신다는데. 황당한 말만 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벽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대화해봐야 의미가 없다 싶어서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졌죠. 기가 막혀.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됐다. 어차피 이제는 결혼할 것도 아닌데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고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대신 내가 오늘 같은 일 겪고도 그냥 가기는 너무 억울해서 너 딱 한 대만 때릴게. 저는 그놈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세게 걷어차버리고 파혼을 얘기했습니다. 그놈 말대로 제가 힘이 좋긴 했는지 그놈은 겨우 한 대를 얻어맞고도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은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참 후련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호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죠. 사실 그렇게 일찍 가게를 열 생각은 없었는데 파혼을 하고 돌아온 제가 노처녀가 돼서 어쩌겠냐며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제가 뭐라도 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에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다행인지 가게 운영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유학파의 실력이 있었던 덕분에 저희 가게는 금세 입소문을 타며 매일 조기 품절로 일찍 문을 닫을 정도의 맛집이 되었어요. 그 덕에 만족할 만큼 돈도 잘 벌게 되었고 가게도 잘 되면서 부족함 없이 혼자 잘 지내다 보니 결혼도 그리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다 싶어 일에 매달리던 저는 결혼 생각은 거의 접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혼 생각을 접고 나니 좋은 인연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그런 쓰레기를 겪어봐서 그런지 이제는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생겨서 무척 신중했죠.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난 덕에 저희는 내년 봄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혼자 늙어 죽을 거라며 걱정을 하셨지만 결국 늦게라도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걸 보면 몇 년 전 부모님께 등 떠밀려 급하게 결혼을 하려고 했던 제가 바보 같기만 합니다. 그때는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서 저를 쉽게 내어주려 했지만 이제는 저도 제 스스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덕분에 저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저를 사랑해야 남들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서로를 아껴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